자, 2018년 11월 2일 자, 우먼스 플레이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 토요일에 또 굉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집회. 당당히 집회가 있었어요. 예. 당당 위 굉장한 집회. 당당 위 집회. 당신 가족과 당신의 삶을 위한, 네네. 지키기 위한, 오. 네, 지키기 당신 위하여. 가족과. 오, 그 네이밍 아주 좋네. 당당 위. 예. 이 미투에 대한 힘투. 힘투. 네, 힘투 운동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네네. 당당히 분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네. 이 시위를 하기 전부터 이게 여성 혐오 집회다, 2차 가해 시위다, 이런 비난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네네. 절대 여성 혐오 집회 아니고 우리는 미투 같은 걸 반대하는 차원의 시위가 아니다. 뭐냐면 초점은 사법부에 성범죄에 대해서 사법부가 유죄 추정의 원칙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는 아하. 그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무고의 피해나 재판 과정에서 유죄 추정의 원칙이 작동됨으로 해서 자신과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도 예. 매우 고통스러운 이런 사례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사회 문제 제기를 하고자 모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억울한 일을 당하신, 그러니까 네. 미투 운동에 대해서 약간 좀 억울한 피해를 당했던. 그리고 꼭 이번에 미투가 아니라, 그 곰탕집 네, 사건이 이제 뭐 촉발은 대표적인 그게 얘기겠죠. 촉발이 됐죠. 그걸 네네. 계기로 해서. 그래서 지난 주말에 예. 좀 집회가 열렸었나 봐요. 예, 예, 근데 예. 이제 맞불 집회가 또 열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네. 인근에 지근거리에서 남성 페미니스트들이라고 네. 이제 규정 자기들이 남페미 집회라고 했었는데 남자가 싼 똥은 남자가 치우겠다 이러면서 그 당당히 집회를 남성들의 여성 혐오 집회로 규정한 남성 페미니스트들의 맞불 집회가 있었어요. 네. 아, 그래요? 예. 오. 그런데 그분들은 애초부터 그 집회를 그렇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예. 그냥 아예 뭐 녹색당의 신지혜 씨도 가서 그 집회에서 발언을 했던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2차 가해 집회다. 여성을 성범죄 피해 여성에 대해서 꽃뱀으로 뭐 비난하고 이런 식의 집회를 버젓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저는 부끄럽게 근데 여겨야 된다. 말이죠. 뭐 이런 뭐 식의 발언을 안희정 하고. 지사도 뭐 그렇지만은 그 뭐 곰탕집 네. 가해자로 지목된 분도 그렇고 뭔 수사 결과라도 나와야. 그러니까 재판은 뭐 둘째치고 수사 결과로 나온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가해자다 이렇게 규정을 해도 2차 가해. 묻지 예. 않을 텐데 아니 무슨 그분들은 다 아니, 대법원 그러니까- 확정 판결까지 나왔어요. 아니 이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2차 가해가 되는지는 저는 잘 그게 모르겠어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예. 그게 2차 가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니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예.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와 당연한 의무가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갖다가 무조건 저건 2차 피해다, 2차 가해다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면은 그건 너는 내가 지적을 할 테니 지금 닥치고 있어 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간 건 아, 집회 갔다 아니지만 오셨어요? 예, 오. 구경을 했어요. 네네네. 좀 관찰자처럼 예, 구경을 예, 예.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네. 우리는 뭐 페미니즘 반대 집회도 아니고 안티 페미니즘 집회도 아니고 사법부가 헌법의 원칙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 이 사법부의 유죄 추정 원칙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는 규탄한다. 네. 사법부 규탄 시위로 규정을 하고 그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곰탕지 사건뿐만이 아니라 네. 거기에 그 억울한 뭐 미투의 피해자로 분류되는 어떤 시인도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예. 뭐 박진성 시인, 예, 미투 한테. 운동가에 의해서 허위 폭로를 당해서 뭐 재판도 하고 여러 가지 고충을 겪건 네네. 그리고 언론에 의해서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되는 바람에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근데 그분도 그분은 이미 다 나오고 규명된 거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게 계속 악플러나 혹은 페미니스트들이 그렇죠. 계속 예. 공개적인 공간에 그분에 대한 비난을 계속 성범죄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끝나지 않는다 이 고통이 예. 이제 그런 무죄로 분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죄도 있고 무혐의도 무혐의로,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신이 먼저 폭로로 지목이 됐기 때문에 네. 폭로자들과 이분이 소송을 먼저 건 거예요. 여성이 이 사람을 성범죄자로 재판을 건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무혐의도 받은 게 있고 이런 과정을 겪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중요하게 제가 우리 방송에서 언제 한번 다루려고 하는 주제인데 부안에 여자중학교 교사 송경진 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학생들에게 성폭력, 성추행을 했다는 가해자로 지목이 돼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근데
경찰 조사로 무혐의가 나왔고 그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유가 있어요.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탄원서를 올리고 이랬는데도 결국은 이제 학생 인권 단체와 교육청의 자체 조사로 경찰에서 무혐의로 내사 종결한 사건을 자체 징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고 그 내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목숨을 끊으셨어요. 어허. 그래서 그 아내분이 청와대 청원도 올리고 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이죠. 있는 데다가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도 다뤘던 성범죄 무고 수사 금지 그 법무부 지침도 나오고 하니까 이분들이 곰탕집 사건에 그 청원을 올린 분이 아내분이잖아요. 그렇죠. 제 남편을 네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올리니까 이것은 아까처럼 재판이 안 끝난 거 아니에요. 1심 재판에서 이분이 유죄를 받았어요. 받았고 법정 구속이 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계속 누적된 상황들에 대한 분노와 공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 시에 진짜 심각하네요. 그래서 남성들만 그거 보면, 참석한 예. 건 아니고 제가 네네. 보니까 여성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네. 이렇게 지목을 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그 지목을 당한 그 남성의 주변 분들 그 중에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분들이 이렇게 항변을 그러니까 대변해 주는 일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진짜 사나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예. 그 조교를 보고 모 연예인이 엉덩이가 화가 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약간 좀 저게 만약 상황이 바뀌었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했다면 저게 어떻게 갔을까라는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조교의 친 누나와 여자친구가 이제 그것을 사과를 요구했던 또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 항상 공지영 김부선 씨가 네. 남자고 이재명 지사가 여성이면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대화를 나눴다면 네.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어디에 좀 있다고 그래야 됩니까? 그 서울시립교양악단에서도 그 박현정 대표가 여성분인데 예. 그분들도 성추행 가해자로 그분도 지목이 돼서 직원들하고 싸운데 결국은 무혐의로 결정이 났어요. 네. 예, 이제 예, 이게 여성에게도 이제 성범죄라는 게 그래서 그만큼 예민하고 예. 판정하기가 곤란한 문제인데 예. 우리 사법부나 경찰 검찰이 예. 계속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기본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되게 큰 거죠. 근데 그 집회인데 그 말씀하셨던 한겨레 보도는 이제 곰탕집 성추행, 규탄 집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뽑잖아요. 그 한겨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언론 같은 경우에는 고작 100명 모여. 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갔을 때 제가 1시간 정도 보다가 왔는데 네. 처음에는 진짜 5, 6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굉장히 작은 규모였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자리를 뜰 때는 한 200명 정도? 근데 나중에 기사 보니까 마지막에 한 300명 정도로 마무리됐다고 했더라고요. 많이 왔네. 네, 그러니까 해화역 집회와 막 비교해서 네. 조롱하고 이렇게 하던데 이제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 아니 게 그 예전에 예. 우리 촛불 집회할 때도 네. 뭐 경찰 추정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되게 좀 약간 좀 별로 안 모였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 풍토가 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언론만 바뀌었을 뿐이죠. 예. 그때는 네. 이제 보수 언론이었고 지금 이제 진보 언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무슨 상황이 다르다고 이렇게 몰아가는 건지. 그 제가 한겨레 기사에서 발견했던 건 뭐냐면은 그 거기 참가자 13명한테 이제 네, 취재했던 인터뷰한 기자가 기사. 물어봤는데 13명 중에 이 집회는 어떻게 해서 알고 나왔느냐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디서 정보를 많이 접했느냐라고 네. 했을 때 13명 중에 9명이었죠. 9명은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같은 커뮤니티에서. 네. 그쪽에서 많이 커뮤니티에서 모였죠. 많이 예, 보는 네네네. 거죠. 그리고 3명이 유튜브를 통해서 봤다고 그래요. 네네네. 그런데 그 인터넷판 기사는 그 집회에 나온 사람들 유튜브 보고 나와. 타이틀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유튜브.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유튜브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약간 보수, 보수, 극우, 네, 극우. 좀 지각 없는, 그리고 뭐 이런 태극기 집회, 선전선동에 휘말리는 가짜 뉴스, 정신 나간 네. 이런 키워드가 막 생각이 나잖아요. 이 나온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선동당에서 나왔다. 이런 이미지를 씌우려고 타이틀을 그렇게 단 거예요. 네. 누가 봐도 그런 의도죠. 이게 유튜브가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여성 혐오 콘텐츠의 그 진원지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그 유튜브라는 의미는 제가 볼 때는 단순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프로그램도 사실 위험한 게 우리도 규제를 당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한 열흘 전인가 여성가족부에서 정책 토론회를 하나 했어요. 예. 그게 주제가 뭐였냐면
개인 방송, 인터넷 개인 방송들의 뭐 자율성과 책임성 이런 주제로 해서 주요하게는 성차별 콘텐츠들을 규제하겠다는 정책을 도입하려고 그 토론회를 한 거예요. 예. 거기에 성차별 프로그램이 뭐냐.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토론자, 연구자들이 이미 기초조사를 한 것이 유튜브,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 이런 방송들, 개인 콘텐츠들의 방송에 대해서 성차별 요소가 무언지를 기준을 한 5가지를 가지고 다 네. 분류를 한 거예요. 네. 여성에 대한 뭐 성적인 비하 발언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4번째인가에 우리도 해당할 수 있는데 페미니즘에 대한 비난. 그다음에 5번째인 기타로는 한국이 이미 뭐 성평등이 이루었다든지 남성 역차별이 존재한다든지 이런 비판까지도 네. 성차별 콘텐츠로 분류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런 토론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어졌고 아마 진선미 장관이 시행을 할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려하는 거는 아니 근데 예. 대한민국이 그 헌법적 가치 예.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가? 그- 아니 우리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은 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페미니즘을 기본권하고 지위를 똑같이 두고 지금 예. 거의 헌법적 이상으로 높여놨기 때문에 이런 착각이 벌어지는 아, 건데. 헌법적 예. 지위 그래서 이상으로 높여놨다. 예, 그 지위처럼 지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나 뭐 여성학자들의 주장이 그대로 이 사회에 바로바로 어이 씨발 수용되는. 그러면 안희정을 바로 사용하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도 어느 날 갑자기 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남염을 조장하는 트위터는 좀 없어져야겠네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성차별이라고 타이틀을 달고 세부 분류에는 다 여성에 대한 것만 있어요. 여성에 대한 어떤 표현, 여성에 대한 어떤 취급, 여성을 대상으로 한 뭐. 여기서 성차별은 성이 아니에요. 그냥 여성이에요. 제가 우려했던 거는 이전에 정연백 장관 같은 경우는 학자 출신이에요. 예, 예, 사학자. 지금 진선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포퓰리즘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크죠. 그래서 네. 이런 정책들은 지금 계속 인터넷 방송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가짜뉴스 때문에 유튜브 규제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여론과 함께 이런 모든 것들을 차별 혹은 혐오를 조장한다 해서 세세한 기준 없이 다 규제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그것을 또 여성가족부의 성과로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방송도 사실 안전할 수 없어요. 역차별이 존재한다. 혹은 성평등을 이루었다. 한국은 이미 성평등한 국가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하는 순간 이것도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에서는 차별 방송인 거예요. 아니 뭐 페미니즘을 저희는 그런 비판하고.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예. 할 수 있다고 봐요. 역차별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고 그리고 저는 법과 제도적인 성평등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이 방송에서 하는 순간 우리가 혐오 방송, 차별 방송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규제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네요. 왜냐면 네. 이 다양한 목소리를 다들 이제 어느 분야에서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 분야만큼은 다양한 목소리는 존재하면 네. 안 되라고 정말 아니, 퇴행하고 있다고 예. 저는 문제를 봅니다. 내리는 문재인 거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도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대통령은 지금 까도 되는데 네. 여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난 비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까면 안 되겠네.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DJ 네. DOC가 네. 우리 5035님 박근혜 까면 안 되지 대통령도 까지 그러면 못했는데. 여성인데 예. 네. 그런 식으로 그 논리라면 나이브하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들이 지금 훼손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 얘기를 예.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 하여튼 아유. 우리 프로를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많이 머리나 봐주시기 식힐게요. 바랍니다. 예. 광고나 좀 소개해. 광고부터 와서 또. 아, 지금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예. 한숨이 나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진행이 안 네. 되네요. 예. 네, 우먼스 플레인. 자, 오늘 또 여러분들께 선사하는 제품은 바로 이게 뭔 것 같아요? 필통 같기도 하고 예. 연필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뭡니까 이거?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칫솔을 꽂으세요. 아 그거 다- 살균기군요. 살균기입니다. 아 네. 살균기. 여기 조그만 곳에다가 칫솔을 넣어보세요. 완전 살균이 됩니다. 그동안 뭐 칫솔 살균기 많이 보셨지만은 그렇죠. 이게 보십시오.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죠? 여기에 이게 바로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불 들어오잖아.
이게 바로 무선 다 들어와요. 무선 살균기. 아 무선이에요? 무선이 이거 뭐 아무것도 없잖아 선이. 그러네. 무선 살균기. 이거 저 하나 꽂아놓고 이거 하나 꽂아놓고 한 번 충전하면은 2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야. 20일 동안 사용 가능해요. 외장 배터리 또는 USB 케이블 충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네네네. 사실 이제 욕실 화장실에서 전기 이어서 하기가 참 쉽지 않죠. 아 전기 무서워요. 드라이도 예. 꽂아야 되고 또 물기 걱정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렇습니다. 예, 무선 칫솔 살균기 이거면 됩니다. 예, 내구성, 경제성, 편리성을 모두 잡은 칫솔 살균기. 네.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면도기도 사용 가능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면도기도 네네. 넣을 수 있고요. 그렇군요. 또 심지어는 네네네. 바퀴벌레를 좀 애완동물로 키우고 싶은데 좀 균이 있을 것 같다 걱정이 되는데 여기 한번 넣어다 네. 꺼내면은 완전 살균. 살균돼요. 무균 아. 바퀴벌레. 무균 바퀴벌레. 여성분들 여기 좀 네일 아트 하시고 여기 손가락 넣어놓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살균하셔도 대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예. 자, 그래요. 설치 자유롭고 감전 위험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전선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지만 충전 후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영구 UV LED가 또 들어있다. 그렇습니다. 이 저 강력한 자외선 네. LED 살균 램프를 사용해서 램프 교체가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오. 유해 세균 99.9% 살균합니다. 네네. 사실 100%인데 세상에 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겸손합니다. 겸손하게 예. 0.1% 그렇습니다. 양보했습니다. 예. 0.1%는 또 좀 남겨줘야죠. 그렇죠. 세균도 좀 살아야죠. 그렇습니다. 아니, 예. 강렬하면은 예. 저항합니다. 예, 좋은 세균을 살려두죠. 좋은 세균, 예. 정세균. 그렇죠, 그렇죠. 세균의 그분 살려주시고. 아니, 농담입니다. 예, 예. 자, 신소재를 사용하는데 탁월한 항균력의 항균동 신소재를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동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아, 동이에요? 예, 동. 오. 은을 사용하려다가 네. 그럼 너무 좀 오만하다 이런 얘기 들을 그래요? 거예요. 동으로 했어요. 칫솔 4개에 면도기 1개, 동시 살균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됐고요. 네네. 네, 치약 홀더까지 있습니다. 네. 예, 치약 홀더 바로 여기다가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꽂으시면은 짜서 쓸 수 있는 치약 홀더까지. 뭐가 다 다양한 게 많이 숨겨져 없는 있네요. 게 없어요, 없는 게. 네네. 예. 이거 여행 가실 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이거 진짜. 집에다 붙여놓고 충전해서 쓰기엔 가져가면. 충전해가지고 어디 가시든 이것만 들고 가시면은 그렇습니다. 칫솔 살균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괜찮은 아이고, 제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이거? 이거 저 인터넷 네. 판매가로는 5만 원에서 43,900원인데 네. 김용민닷컴에서는 37,000원 것입니다. 37,000원. 37,000원. 네. 예. 아유 너무나 감격적인 가격 아닙니까? 압도적인 최저가. 압도적 최저가. 예, 박수가 압도적이에요. 예, 박수라져요. 그렇습니다. 그 칫솔 검출해 보면은 이건 네. 변기보다도 더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 그렇습니다. 물기가 많은 곳이 세균이 많이 산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죠. 근데 이거는- 건조를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네. 우리와 모두를 지키는 그런 칫솔 살균기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를 닦는다는 게 이 입안에 있는 세균을 없애는 건데. 그렇지. 세균을 없애줘야 되는데 세균을 없애는 걸 세균으로 닦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그렇게 되죠. 말하니까 이해가 잘 됐어요. 예. 무선 칫솔 살균기, 네. 클레온 살균기. 여러분 많은 사랑 바랍니다. 자 오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오늘 사실 저번에 약간 좀 힌트를 주셨잖아요. 어떤 얘기를 할까. 네. 했는데 또 예민한 좀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김민희 씨 얘기가 또 준비가 돼 있고. 김민희 씨 오늘 김민희 제가 없다는 오늘 아니고요. 네. 그때 지난주에 그 김용민 선생님도 하고 싶어 하셨는데 음. 김민희 씨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여자의 적은 여자, 여저겨라고 보통 하죠. 예. 그 여저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탈코르셋 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면. 탈코르셋 운동. 예, 탈코르셋 얘기를 현희 씨가 계속 몇 차례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탈코르셋 운동이 저는 그 페미니즘 자체도 저는 나쁜 이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탈코르셋 운동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그 전에 이제 미리 말씀하시기로 뭐 얘기를 좀 해보자면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남이 나랑 같이 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걸 강요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런 지난주에 설리 씨가 사실 탈코르셋의 원조 아닌가 그렇게 그동안 생각해 왔고 이 사람은 페미니스트들의 표상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먼저 윤복희 씨 아닌가요? 그런가? 미니스커트 입은. 그러니까 아. 탈코르셋이 억압에 대한 네.
저항이라고 하면 그 네. 당시 여성들은 미니스커트를 못 입게 했는데 그렇죠. 파격적으로 미니스커트를 입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보자면 원조 걸크러쉬 언니가 아닌가. 뭐 아무튼 어쨌든 여적의 그래. 얘기하면서 네. 텔코스 얘기를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네. 오늘 자리 위치가 바뀌었죠. 네. 그렇죠. 처음으로. 예. 우리 작가님이 또 한쪽에서 이렇게 좀 몰아보고 싶다고. 네, 그랬어요. 제가 한남 권력에게 지금 밀려가지고 정중앙의 권력을 빼앗겨서 알겠습니다. 제가 뺏은 거는 네. 조만간 그거 몰랐어요. 정영진이 나오면은 네네네. 이 한남들 드글드글한 한남 벌레들 벌레들로 그래서 아, 네, 여자의 그러면- 적은 여자라고 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남자입니다. 여자의 그래요. 적은. 그 정윤진 씨 오면은 진짜 우리 방송 없어질지도 몰라. 적당히 하자고요. 적당히. 예. 한남 총장이신데 너무 무서워. 그분까지 오면은 우리가 제일 그 상위 랭커에 올라갈 수가 아, 있어요. 그래요? 예. 제가 자. 대표용자이기 때문에 네네. 여적여 얘기할 때 제 사례를 얘기하면 되니까 네. 참 좋네요. 김민희 씨를 참 좋아했습니다. 네, 갑자기 90년대 중반에 전 지금도 혜성같이 좋아해요. 네. 등장한 김효진 씨와 그렇죠. 사랑을 움직이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 CF로 이제 한 방에 스타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뭔가 이런 아주 차도녀의 그 요부 이미지였죠. 그때도 그 남자친구를 뺏는 게 맞아요. 김민희 씨 예. 캐릭터였고 예, 예. 김효진 씨가 음. 원래 여자친구 뺏기는 이름을 거죠. 뺏기는 그런 야, 거였죠. 사랑을 움직이는 거야. 그게 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파격적이었고 그렇죠. 지금도 그때가 그거잖아요. 원샷 018, PCS, 그치. 예. 018 없어진 018. 예, 018. 뭐 그렇습니다. 그때 모르는 얘긴데. 한솔, 예, 뭐 그때. 예. 근데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김민희 씨가 사실 그 불륜설에 휩싸이면서 설이 아니죠.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건데 네. 그 많은 분들이 좀 비난을 했던 일이 있는데. 그 재밌는 게 네. 남성은 홍상수를 비난하고 여성은 김민희를 비난합니다. 참 아주 특이한 양상이에요. 글쎄요. 이게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통적으로 원래 상간녀에 대한 비난은 여성들에게 더 많아요. 네. 우리가 지금은 이게 페미니즘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걸 주저하지만 네. 실제로 여성 연예인에 대한 뭐 외모 지적이나 얼평이나 비하나 욕설, 그런 악플 이런 것들이 여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래요 도대체? 근데 그런가 보다 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이쁜 여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쁜 여자가 이쁜 여자를 싫어해요.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근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 자신이 너무 힘들어진다. 네, 그러면서 본인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를 전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아니, 얘기 남성들이 멋진 남성에게 네. 열폭하는 거랑 비슷한 심리가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있는 완벽한 거죠. 남자 보면은 야, 쟤 저거 안 된대.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밤에 안 된대. 근데 이제 그런 사실은 거. 그 예. 외양은 그런데 예, 남자들은 굴복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있죠.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갑자기 존경스러운 마음을 막 표하면서 우리가 저분한테 한번 목욕탕에서. 물어보라고. 그게 예. 또 그래서는 안 여성으로 넘어오면 이제 걸크러쉬로 아. 넘어가서 여성들이 같은 여성에도 되게 멋지고 당차고 이런 여성에게는 그렇죠. 언니야 최고라고 예. 뭐 이런 식으로 또 하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 그 개그계로 좀 예를 들게요. 제가 예를 드는 예, 게 예, 개그계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성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개그라든가 약간 좀 이제 외모가 이렇게 좀 못생긴 여성을 대변해서 하는 개그를 하는 개그우먼들의 계보가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은 여자분한테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예, 정말 많아요. 그 계보가 있어요. 뭐 처음부터 뭐 강유미부터 시작해서 뭐 강범인 너무 최근이다. 저 최용순 누님부터 아, 시작해서 최용순 이영자 그치. 이영자 씨. 예, 뭐 네. 걔가 있지. 뭐 그 계보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이뻐지려고 하면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요. 그런 게 네. 있어요. 이뻐지거나 네. 다이어트를 하거나 남자 연예인한테 찝적대기 시작하면 계속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래요. 약간 이런 이제 패턴이 있어요. 네.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자기 네. 캐릭터가 오히려 없어져 버리는 네. 그 확고한 자기 캐릭터로 인기를 얻다가 네네. 이영자 씨도 살 빼고 나서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왔지만 기본적으로 너는 못생긴 역할을 해야지 왜 이뻐지려고 그래. 약간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심리 작용을 하고 우리가 여적여라는 이 단어를 볼 때 되게 해묵은 속담이 있어요. 뭐냐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린 시누이가 더 밉다. 네. 또 하나는 봄볕에는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 내보낸다. 이런 식으로 여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갈등 같은 속담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럴 때 그동안의 여성계에서는 이런 속담에 대해서 이 여저겨 프레임을 비판하면서 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구도에서 본질적인 문제인 남성을 가리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고전적으로 여저겨 구도에 대해서 페미니스트들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본질은 남성이다. 본질은 남성 권력의 문제고 여저겨 프레임을 남성 권력 혹은 가부장제가 더 씌우기 때문에 여성들이 거기에 우리가 같이 속지 말고 연대해서 이 프레임을 깨자는 식의 운동이 존재했어요. 네네, 그렇죠. 그랬다면 최근에 이 여저겨의 프레임은 보면 상당히 개인의 영역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예, 예. 운동 차원에서는 예전에는 그런 프레임 때문에 탈코르셋 운동을 해도 그게 사회적인 주제로 주로 많이 타격을 했다면 안티 미스 코리아라든지 지금은 이제 개인의 영역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그것에 이제 상징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얘기할 뭐 김민희 씨나 강은비, 그 속옷도 쇼핑몰 운영하고 모델이기도 한 이희진 씨라고 있어요. 예예예. 네, 이 이희진 씨도 사장님. 있고, 예. 이 사장 뭐냐 뭐, 이희은 씨 아닌가? 이희은 씨. 이희은 예, 씨. 설리도 있고. 그분 팬입니다. 제가. 예. 그분 인스타에 그분이죠? 네, 그렇죠. 그 인스타 왜 유명한. 대단해. 키 그 속옷 입고 네. 그렇습니다. 그 자기가 판매하는 속옷 입고 이게 네네네. 예, 예. 그분들이 이제 알죠. 예.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남자 중에 예, 그분 모르는 거. 페미니스트들에게 맞아요, 맞아요. 여저겨 프레임으로 공격을 당하는 분들이에요. 김민희 씨는 지난해 베를린에서 그 홍상수 감독의 영화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네. 받고 나서 현지에서 각 언론 매체들하고 합동 인터뷰 같은 걸 하면서 중간에 질문이 있었죠. 영화계 최근에 이제 성차별을 폭로하고 그런 동료 여배우들도 있고 한데 영화계 성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김민희 씨가 나는 별로 성차별을 느낀 적이 없다라고 발언을 던지는 바람에 이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그래요? 그거 몰랐어요. 예. 숫자 포화를 섣불지고 맞았습니다. 불속으로 들어갔어요. 네, 예. 숫자 포화를 맞고 야, 이거는 거의 뭐, 예. 거의 진짜? 진보 매체들은 네네네. 뭐 융단 폭격을 퍼부어 이건 기름통 한 5개 들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할 정도로 느낌이네. 예. 뭐 성차별 불감증 뭐 이런 성차별 네, 불감증. 그런 단어를 쓰면서 동료 여배우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의 발언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김민희에 대해서 성토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홍상수 감독과의 관계까지 사적인 그것까지 이제 관계까지 이제 엮여가지고. 불거지면서 김민희 씨 같은 경우의 여성을 굉장히 비난하는 이제 그 기사의 뭐 댓글들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불륜 관계로 넘어갔을 때는 여초에서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왜 홍상수가 더 많이 욕을 먹지 않고 여자인 김민희만 때리냐 이런 식으로 또 약간 갈리긴 언론에서. 했지만 예. 아니 여초 사이트 같은 예. 데서는 언론은 왜- 언론은 예. 김민희의 성차별 못 느꼈다는 발언에 대해서 네네.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죠. 김민희 같은 여성 때문에 동료 여성, 영화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다 이거죠. 네. 엄연히 존재하는 성차별을 자신이 못 느꼈다가 없는 것인가 막 이러면서 맹비난을 퍼붓는데 아니 근데 나는 그 궁금한 게 그런 예. 표현의 자유는 왜 자꾸 입막음을 하려고 들? 그러니까 나는 성차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차별 자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지 성차별 논란에 대해서 자꾸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성차별 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논란에 대해서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작가님, 그 홍상수 김민희 씨의 관계는 네. 우리가 비평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없죠. 예.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그렇죠. 뭐 누구도 뭐라 할 자격이 그래도 없죠. 아직은 아내가 있고 이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건 아내분이랑 해결할 일인 거고 어. 그 셋이 해결할 문제인 거지 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간통죄도 폐지됐잖아요. 예. 그거 일단 뭐 위법이 아니고 예. 세 분이 알아서 해결하실 일이지 예. 우리가 그것에 입을 대므로 해서 오히려 그 가족에게는 더 고통스럽고 그렇죠. 저는 전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저는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음. 어떤 경우에도 음. 코멘트하지 기용훈 씨 않는 어떻게 게 생각하세요? 원칙입니다. 네? 기용훈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네. 인식, 어떤 편견의 밑자락은 음. 이게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네. 우리가 사적으로 뭐 주제로 삼을 수 있는데 네. 그것을 공개적인 곳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평가를 우리가 내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건 어디까지나 사적인 영역이고. 근데 이제 김민희 네. 씨가 여배우의 성차별을 모르겠다. 네.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네. 언론들이 질타할 때는 두 사람의 그 관계의 그 어떤 인식의 전제 속에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나쁜 일을 벌였다. 이런 전제 속에서 한 대 때릴 거 10대 때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그렇지는 않다고 언론들이 봐요. 언론들이 그렇게 하진 않고 있다. 예,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해도 결국은 그 발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 그럼 자 그렇다면 예, 만약 예. 김민희 씨가 그런 영역에 성차별이 존재가 한다. 그런 성차별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걸 타파해야 된다라고 인터뷰를 했다면 상황은 완전 바뀌었겠죠. 바뀌었죠. 그렇죠. 예, 훨씬 더 김민희 씨가 우호적이었겠죠. 다른 사건 관련해서도 더 우호적인 반응을 얻었겠죠. 그거는 그러니까요. 뭐 그거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언론이 그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건에서까지 김민희를 더 공격했다라기보다는 네네. 그 당시에 영화계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이제 페미니즘 운동의 일환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보 언론이 거기에 매진하고 있으니까 김민희 씨의 그 발언이 굉장히 거슬렸던 거예요. 그리고 여우주연상까지 탔고 이분이 또 공교롭게도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라는 아가씨를 영화에서 좀, 예. 레즈비언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영화가 좋은 평가를 받았단 말이죠. 음. 그 얘기까지 거론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아가씨 영화로 이렇게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배우가 어떻게 그렇게 개념 없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책임론까지 당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것이 왜 문제냐면 성차별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느낀다고 그럼 말해야 됩니까? 그 김민희 씨 발언을 보면 활동하면서 여성으로서 다른 차별을 느끼지 못했다. 굉장히 좋은 여성과 여배우들이 많고 남성 영화가 많기 때문에 남자 배우들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 거라고 생각한다. 네. 그거는 주어진 사회나 상황이 어쩔 수 없다. 나는 크게 불만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여성의 솔직한 발언에 대해서 왜 느끼지 못한 것을 그럼 느끼라고 강요를 해야 됩니까? 근데 사실 예. 진짜 솔직하네요. 예. 왜냐면 이분이 데뷔 초부터 이런 약간 캐릭터 뭐 신세대 약간 이런 X세대 예. 약간 이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인기를 얻었는데 지금도 그게 변함이 없다는 게 좀 네. 그래서 느껴져요. 근데 예.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면서 무슨 배우냐 뭐 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공감으로까지 들어가면 할 얘기가 많은데 그 공감이 특수한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주장하는 공감에 대해서 이념적인 동의를 하라는 것과 개인이 공감의 영역에서 내가 공감을 발휘하는 거는 개인차가 다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여성이 김민희란 여성이 다른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 적도 없고 오히려 여성으로서 베를린에서 깐느였나 여우주연상을 타고 베를린이죠. 예. 베를린 여우주연상을 타고 여자 배우로서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는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최근에 영화 시사회 같은 데 가면 이런 질문을 꼭 던지는 기자들이 있어요. 제가 간 시사회에서도 영화계의 알탕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파이어 에그. 아, 에그. 네, 남성들이 이제 떼거리로 등장하거나 네. 남성 주연의 영화들이 계속 한국 영화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알탕 영화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높아요. 이게 영화계의 뿌리 깊은 성차별 구조 때문에 알탕 영화가 이렇게 존재한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김민희 씨 말대로 남성 영화가 많기 때문에 남자 배우들이 도드라져 보인다. 맞아요. 남성 영화 왜 많으냐? 그거는 영화 시장을 주도하는 주 소비층인 여성들이 원하기 때문이에요. 예. 영화 시장의 티켓 파워는 전적으로 여성들에게 있습니다. 아 오히려 굉장히 아이러니하네요. 아이러니하죠. 네네네.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드라마의 주 시청자 여심을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성들이 원하는 거예요. 네. 예.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영역에서 여성들이 가진 판타지든 어떤 욕구든 그것을 충족하는 상품이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 인기를 얻는 거예요. 네. 영화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여성 영화 제작자가 제작하고 여성 프로듀서가 프로듀싱을 하고 여성 마케터가 마케팅을 한 그리고 흥행을 했어요. 그 영화에 그 제작팀과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걸 물어봤어요. 정말로 왜 이렇게 한국 영화 계속 알탕 영화만 흥행하고 알탕 영화만 나오느냐. 영화계에 정말 이게 거기서 예, 정확한 워딩을 알탕이라고 그랬어요? 예, 제가 했어요. 아. 예. 그런데 알탕 영화라는 말을 모르는 분도 있었어요. 그 예. 가운데서는. 그래서 이렇게 남성 주연들의 영화 그 얘기를 했더니 첫 마디가
여자들이 원하니까요. 아, 이거예요. 예, 예. 그러네요. 그분들 네. 다 영화계에서 현업에 지금 종사하고 네. 있는 여성 직업인들인데 티켓파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데이트를 해서 영화를 볼 때도 여성이 맞아요. 원하는 네. 영화를 남자는 보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여자친구나 네. 뭐 이렇게 같이 갔을 때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네. 본 적이 없습니다. 오빠 이거 보러 가자 하면 네. 봐야 되잖아요. 저는 거의 네. 마블 영화는 혼자 보러 갑니다. 네.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그래서 여성들이 원하는 멋진 남자 배우가 음. 남자 배우들이 떼거리로 나와. 그럼 뭐 더 좋고 네. 거기에 스토리도 요즘은 어지간하면 다 탄탄하고 한국 영화들이 웰메이드화가 됐으니까 그런 영화가 계속 생산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흥행을 보장한다는 공식이 일단 자리를 잡으면 영화계라는 산업 자체가 가진 보수성,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안정되게 자리 잡힌 흥행 공식을 그렇죠. 따르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 감독, 그 배우들, 그 패턴의 영화들이 제작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아니 쉽게 철저하게 얘기해서 상업 논리가 작동하는 거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네. 영화는 돈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돼야지 하는 게 이제 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업 알탕 영화, 영화가 만들어진 현실은 영화계의 뿌리 깊은 성차별 구조가 아니라 이런 소비 문화와 이 산업의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알탕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영화계 일하면서 여성으로서 성차별을 느끼거나 하진 않으셨냐고 물어보니까 영화계라기보다 자신들이 직업인으로서 뭐 예를 들면 그 마케팅 하시는 분은 마케터로서 내가 내 직장 안에서 그냥 자연인인 여성으로서 성차별을 느끼는 경우들은 있었다. 근데 내가 이 영화 산업에 굉장히 많은 여성 인력들이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는 여성들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차별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가 그 자리의 중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기보다는 김민희 씨가 자기가 여배우로서 살면서 뭐 주연을 사실 계속 했다고 치면 영화 현장에서도 자기가 여성으로서 무슨 주연 배우는 사실 현장에 가면 네. 엄청 중요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특별히 내가 차별을 느낀 적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오히려 질문을 이렇게 던지기보다 많은 여성 영화인들이 지금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든지 저는 오히려 그냥 질문을 다르게 던졌더라면 김민 씨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답정너 네. 같은 거죠 이건. 그래놓고 무차별 용단 폭격을 퍼부면서 김민희를 완전 하나 걸려라고 예, 것을 몇 개 갖다 놓은 여적여 거죠. 예. 프레임으로 이런 가져가는 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 김민희에 대해서 세간의 시선이 곱지 않으니 이런 기사를 내도 나는 기사를 내는 사람 기자의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다. 그것들은- 이런 판단도 있는 거 아닐까요? 욕바지를 하나 지정해 놓는 거죠. 그렇지. 요즘에 그거, 방송도 예. 욕바지가 트렌드예요. 욕 먹을 사람 정해 놓고 그냥 싸질러 놓는 거죠. 예. 그래서 여성을 되게 위하는 진보 매체들이 이 여성을 이렇게 비난하는 거에서는 거리낌이 없는 게 여성주의라는 이념, 페미니즘이라는 이념, 이 이념에 해가 되는 여성은 이렇게 취급해도 아이고.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여적여 프레임을 오히려 강화하는 게 되는데 자신들이 타파하고자 했던 네. 여적여 프레임이라는 거가 현실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오히려 입증하는 식으로 이게 방향이 가버렸죠. 아니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니까 김민희 씨는 이제 본인의 소신껏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배우잖아요. 배우란 직업은 자기의 소신껏 이제 연기에 혼을 불어넣고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 내 생각 없이 자기 철학 없이 그렇죠. 그냥 뭐 시키는 대로 연기하고 원하는 말만 해주고 뭐 이러길 바라는 그렇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네. 이념형이기 때문에 네. 우리의 인간을 이념이 개조하려고 무조건 한다고. 성차별을 못 느끼는데도 느낀다고 해야 되고 네. 그것이 답이고 그러니까 정답을 놓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답을 머릿속에 이미 떠올려 놓고 이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넌 비난. 네,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예, 여성의 적은 여자라는 이것이 예전에는 남성 권력에 대한 저항 그리고 본질을 깨뜨려 보자는 의미에서 여성들의 각성과 연대를 좀 촉구하는 네. 그런 운동이었다면 지금은 그것에 반한다고 규정되는 여성을 오히려 공격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반하는 여성을 공격한다.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여성 간의 연대를 더 해치는 결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등장한 단어가 흉자입니다. 제가 대표 흉자잖아요. 유명하지도 않은 제가 흉자 타이틀을 한 2년 전부터 얻기 시작을 했는데 네네. 지금도 치면 뭐 흉자 이선호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 흉자는 뜻은 저희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자, 흉내. 예. 급비 처리 이런 여성들을 예전에 지칭하던 용어는 네. 여장부가 아. 있었고 그다음에 명예남성 있었죠. 네. 우리는 주로 명예남성. 명예남성이란 말들을 많이 썼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이게 멸칭의 이렇게 혐오요의 느낌을 더 강하게 강렬한 더 비난의 느낌을 비하죠. 담아서 사실 어떻게 멸칭으로 보면. 이제 예. 흉자, 명자, 명예남성이 명자로 되더니 이제는 흉자로까지 아, 근데 명자도 있군요. 네 명자도 있어요. 명자가 먼저 생겼고 그다음에 아이, 흉자가 놀랍네요, 생겼어요. 진짜. 예. 명예자지. 네. 네, 사전에 나와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네네네. 예전에 여장부 같은 거는 사실 긍정적인 의미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네. 흉자는 긍정의 요소는 아니고 멸칭의 혐오 비하 용어인데 제가 지금도 저에 대해서 흉자로 욕하는 분들이 쓴 글을 가끔 봐요. 그래서 뭐 흉자 이선호 그렇게 한남 권력에 아부하더니 변변한 책 하나 없다. 뭐 이런 식의 비난을 많이 비난하시는 분도 있어요. 책을 근데 내야 제가 됩니까 그러면? 뭐? 사실 네. 팩폭이라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작가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운 게 네. 책을 여러 가지 공동 저작이나 이제 뭐 문학상 탄 거 작품집 이런 건 있지만 제 단독 저서가 지금 몇 년째 못 나오고 있거든요. 아유, 뭐 그 그거야. 원인은 한남에게 아부하기 때문은 아니고 네. 제가 게을러서요. 저는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진 인간이고 아유, 책 쓰는 거 노는 걸 아닙니다. 너무 좋아해요. 김용민 쌤은 이렇게 그러면 데일리 즐기면서 방송하면서 쓰는 책 거죠. 예. 내잖아요. 저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주 1회 하는 게 제 예. 인생에 정말 가장 빡센 노동을 아이고 세상에.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놀기 좋아하거든요. 예. 짬만 창작하는 나면 분의 약간 그런 거 뭔지 알죠? 저는 예. 짬만 나면 노는데 그래서 네. 놀기 위해서 일하고 네네. 짧게 일하고 길게 놀고 이게 제 인생의 모토인데 어디 대필이라서 좀 맡기세요.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네, 대필 그래서 한번 맡기세요. 예. 그런 제가 네. 주 1회 이 고대 빡센 노동을 왜 하고 있느냐. 아, 그만한 사명감을 갖고 있기 아유. 때문입니다. 박수. 그만큼 흉내를 내겠다. 별거 내가 아닙니까? 예. 나 한남 권력의 아부에서 결국 온 게 이 자리인가 하는 그런 자괴감도 들고 네. 이런데 아니 그 본인의 생각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 길을 소신껏 철학적으로 가는 거죠. 네, 본인의 그래서 철학에 제가 의해서. 흉자의 길을 걸으면서 네. 사실 친밀했던 언론들의 매체의 글도 마음대로 못 쓰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아니. 그걸 자꾸 흉자라고 아니 책을 내야 합니까? 소크라테스, 예수 그리고 공자, 맹자 어느 누구도 자기가 직접 써서 책으로 낸 바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작가인데 책을 내야죠. 작가인데. 제가 잘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요. 제가 제가- 팩폭이라 할 말이 예. 없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책을 안 씁니다. 그 반열에 올라가기 아 위해서. 그래요. 예. 맞아서 올라가려고. 그렇습니다. 예수, 맹자, 예. 공자. 슬슬 소크라테스.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흉자라는 타이틀, 그러니까 낙인을 계속 찍어요 여성들에게 페미니즘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여성, 저 같은 여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탈코르셋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네네. 탈코르셋 운동이라고 최근에 페미니즘 운동이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어요. 네. 강남역 살인 사건으로 인한 아. 여성 혐오 범죄, 그다음에 뭐 몰카, 그다음에 여성 혐오라는 개념. 그다음에 우리가 PC주의적인 검열, 워마드의 등장,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탈코르셋 운동이 좀 확산되면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그 워마드의 등장과 이 탈코르셋 운동 정도는 페미니즘과 외부의 갈등이 아닌 페미니즘 내부의 갈등으로도 규정될 수 있는 종류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워마드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비난이나 차별의 발언들이 서로 관점의 차이가 논란이 돼서 워마드가 독립적으로 또 나온 분화의 계기가 됐고요. 근데 궁금한 게 페미니스트들이 그 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우호적이죠. 근데 왜 워마드는 그렇게 비난을 합니까? 네, 레디컬 페미니즘에서는 그 동성애자 중에서도 게이, 예. 또 혹은 트랜스 그 게이 전도. 중에서도 그 남성의 원래 성별을 갖고 있다고 예. 규정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혐오가 심해요. 이들이 아, 그래요? 게이들이 이제 여성을 착취한다. 어쨌든. 착취한다. 예, 그리고 게이는 근본적으로 남성이고 여자 권력은 여자를 위해야 된다. 그들의 이런 목표는 남성을 박멸하는 거가 논리가 아니라, 있어요. 예, 어? 우리가. 살충제로 막 이렇게 보내듯이. 예, 그게 레디컬 페미니스트 사이에서는 원래 근원적으로 이게 성별 환원주의이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성별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서희 씨 같은 경우가 하리수 씨랑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네. 여자 권리만 챙기는 게 페미니즘이다. 이렇게 말해서 하리수 씨가 굉장히 분노하면서 서로 설전을 벌인 일도 있었고 이런 식의 이제 갈등. 그 중에서 탈코르세 운동이 여성주의 운동, 페미니스트들 안에서도 서로 합의되지 않는 운동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 탈코가 흉자들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운동이에요. 같은 여성이면서 여성을 공격하는 논리가 작동되는 게 이 탈코르셋인데 네. 개념은 아시죠? 네, 그럼요. 이제 뭐 이제 억압돼 있는 네. 약간 그런 거를 이제 벗어 던지자. 뭐 약간 그 중에 하나도 이제 뭐 네. 우리가 그 코르셋 하면 예전 중세 시대에 그 여성들이 항상 그 몸을 조이는 그렇지. 고통을 이렇게 네. 허리 라인 보이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그 여자의 그 이런 몸매를 이렇게 좀 돋보이게 만드는 불편한 도구들 그걸 이제 벗어 그치. 던지자. 네. 뭐 약간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여성 억압의 가장 상징적인 그렇죠, 외모, 그렇죠. 예, 이것에 대한 억압을 던지자는. 근데 이제 운동이었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본인들만 그러고 싶은 그 분들의 마음도 알고 그래야 되는 것도 알아요 저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야 그래 뭐 그렇게 하는 거 맞습니다. 하는데 너는 왜 탈코르셋 안 해? 예. 너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왜 안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분이 하던 말도 그거 자체가 성차별 아닙니까? 오히려 그 너는 왜 안 해가 저는 성차별인 것 같아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네. 싶다는 거예요. 예. 예전에 탈코르세 운동을 보면 대사회적인 차원의 운동이 많았어요. 네. 대표적으로 미스 코리아 폐지해라. 네. 그래서 결국은 지상파 방송을 폐지했잖아요. 그때 MBC에서 주로 이제 네, 했었는데 거의 이제 안 네, 했죠. 폐지했고 KBS 지금은 KBS 됐었네. 예, 지상파에서 방송을 안 하는 걸로. 네, 아예 안 해요. 그 다음에 꽤 오래됐죠. 수영복 심사 같은 거 네네. 굉장히 문제 삼고 그런 외모에 대해서 규정하는 어떤 고용상의 차별들, 뭐 용모 단정 이런 것들 그리고 여성에게 뭐 키 얼마 이상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식의 외모가 용모 단정. 예, 예. 차별로 작동하는 그 사회적인 규제에 대해서 주로 많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특히나 이게 노동권하고 연결된 분야에서는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운동인 게 예전에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회장의 취향에 따라서 뭐 립스틱 색깔을 지정해서 여성 노동자들이 그걸 발라야 했었고 심지어는 그 회장의 취향 때문에 여성 노동자가 청소한 여성 노동자가 중세 시대에 영국의 뭐 메이드 복장 이런 걸 입고 청소를 해야 하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청소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그런 이렇게 막 프릴 달린 것 같은 중세 시대 그 메이드의 복장을 입고 청소를 해야 하는 이런 식의 규제들이 작동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박성수 장로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랜드기요. 예. 우리 박성수 장로님. 예,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님 합동 측 사랑의 교회 장로님. 그렇습니까? 네, 지금은 이거는 이제 바로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노동조합들이 이런 걸 싸워서 없애거나 혹은 회사 사측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해서 실제로 개선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항공사 승무원들이나 뭐 KTX 그런 서비스 직종에 종사한 여성들이 근무하는 것에서 외모 규제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편하고 자유로운 복장, 능률적인 복장을 요구하기도 하고 네네. 최근에는 아나운서들이 안경을 쓰거나 예, 뭐 청바지 그런 거. 입고 진행하는 예, 것까지 봤어요.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공식 규제는 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작동해 왔던 외모에 대한 억압, 여성의 외모에 대한 억압 같은 것을 스스로 깨나가는 그렇죠.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탈코르세 운동이 저는 노동권과 결합했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의미 있습니다. 개선을 그렇습니다. 이루어냈다고 네, 네.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멋진 개선을 예. 이뤄냈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최근에 급격한 변화 요소는 뭐냐면 이게 이런 사회적인 노동권과 연결되는 그런 차원의 운동에서 넷 페미니즘 최근 한 3, 4년 동안에는 이게 인터넷을 통한 트위터든 여초 커뮤니티든 이런 넷 페미니스트들이 급증하면서 네네. 이들 개개인들이 탈코르셋 운동에 동참하거나 그걸 권유하거나 하는 양상으로 바뀐 거예요. 네. 예전에는
소수의 여성 운동가들이 진보 진영이나 혹은 인권 이런 개념을 가진 분들과 손을 잡고 이 사회적인 탈코르세 운동을 벌였다면 지금은 각각의 개인들이 모두 운동가가 된 거예요. 네네. 페미니스트가 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탈코했음을 인증하면서 머리를 반삭을 한다거나 노 메이크업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뭐 치마를 벗어 던진다거나 이러면서 인증을 하기 시작해요. 나 탈코했다. 그래서 탈코 인증하면서 자른 머리, 뭐 화장품들 버리고 이런 것들 하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걸 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페미니즘 잘못됐다. 내부에서 네. 자중질환 같은 게 벌어진 거예요. 어. 그 중에 이제 대표 사례가 아까 말했던 이희은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싸운 케이스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계속 악플을 달고 그러니까 그런 속옷을 입고 남성들에게 자신을 성상품화해서 그거 어필하는 것이 다 여성 권리에 저해된다 하면서 이제 옷을 입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수영복을 옷을 입어라. 속옷을 입고 나오니까 옷을 입히는 거 예, 탈코르세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네요. 그러니까 예. 이희은 씨가 그 말을 했어요. 왜 나한테 입으라 그래 탈코를 탈코르세는 벗는 거 아니야? 벗으라며 왜 나한테 입으라 그래 그러면서 이랬어요. 네. 되게 중요한 말인데 페미니즘이 이제 그 확장되고 하면서 나는 이제 정말 여자들 세상이 왔구나. 내가 더 이상 예전 같은 비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자기는 좋아했는데 웬걸 나를 와서 때리는 게 다 여자들이야 이러면서 그분은 예. 이게 가볍게 던진 자, 말인데. 그래, 바로 이번 굉장히, 주에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제목이 딱 정해졌습니다. 네. 이희은은 죄가 없다. 이희은은 죄가 없다. 이걸로 그래서 밀고 가죠. 그게 뭐냐? 그 차라리 네. 한번 부릅시다. 이희은 사장은 아이고 사장님 바쁘실 텐데. 뭐, 예. 예. 네, 다이렉트 그래서- 메시지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서 예. 하는 말이 여자 속옷 모델 사진 보고 남자들이 당장 뛰쳐나가서 강간을 저지른다는 상상을 좀 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그 남자들의 말도 안 되는 너희들이 규정한 상상 때문에 내가 왜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못 입어야 돼 이러면서 오, 이게 그래요. 페미즘이야 이러면서 페미니스트들하고 막 싸운 거예요. 야, 팩폭을 했네. 예 맞아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가볍게 던진 말인데 굉장히 뼈가 있는 듯한 뼈가 있는 느낌이에요. 말이죠. 뼈 때리는 말이에요. 예. 네. 그런데 여러분이 탈코 현상에서 좀 주목해서 볼 게 우리가 보통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도 왜 이런 이견들이 있는가라고 그렇죠. 볼 때 우리는 어떤 게 진정한 뭐 차별이냐 혹은 권리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운동이 합의될 수 없는 거는 답을 줄 수 없는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답을 줄 수 줄 수 없는 없는 운동이기 운동이다. 때문에 예.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영원히 이거는 해결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성평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떠올리세요? 성평등이라는 개념. 그 뭐 여성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는 것, 뭐 이런 거, 이런 정도 사회제도적 그런 예. 저 평등을 그렇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 네. 누군가는 성에 의해서 불합리한이를 당하지 그렇죠.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흔히 성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통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기회가 평등하고 그렇죠. 책임도 따라서 평등하고 대표적인 게 교육, 그렇죠. 그다음에 선거, 고용 이런 것들에서 그다음에 법제도상, 명시적인 네. 차별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예전에 여성들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했고 투표에도 참여할 수 없었고 그렇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존재하니까 사실 100년도 안 됐어요. 예, 참적으로 성평등한 그래서. 사회라는 것이 우리가 명시적으로 볼 수 있는 법과 제도에서 차별이 없고 성적인 차별이 없고 고용에서 동등하고 기회를 갖고 그렇죠. 선거에서 동등한 기회를 갖고 이런 것이 성평등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성평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이 당신이 성평등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도 페미니스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네. 우리가 사실 특별히 반박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 나는 성평등주의자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이 거기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것은 성평등에 반대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성평등은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성평등과 개념이 다릅니다. 뭐냐면 가부장제라는 프리즘을 하나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해도 예. 가부장제가 철폐되지 않는 한 진정한 성평등 사회는 오지 않은 거야라고 합니다. 네네. 여기서 가부장제라는 것은 제도뿐만이 아니라 여성을 억압하는 모든 것,
개인 구성원들의 감정, 생각, 문화, 표현 등등등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요소까지 포함한 게 가부장적 억압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가부장제가 공기처럼 작동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즘을 통과한 후에 모든 차별이 없는 상태, 가부장제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의 성평등은 아직 진정한 성평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부장적 억압에 사는 여성들은 진정한 자신의 이익이 뭔지 모르고 가부장제에 복무하게 된다. 그래서 여성 자신이 여성 스스로의 이익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코르세 현상에서도 내가 나를 꾸미고 그것이 이 가부장제를 존속시키는 제도에 복무하면서도 그것이 나의 진정한 내 자유라고 생각한다. 라는 논리예요. 거기서 여성이라는 존재의 진정한 이익을 구별해내는 것이 바로 페미니스트예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어떤 것이 여성의 진정한 이익인가를 끝없이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페미니스트들이 각자 자신이 규정한 이익이 다른 거예요. 어떤 페미니스트는 그렇죠. 내가 내 자유 의지로 내 외모를 어느 선까지 꾸미고 내가 원하는 모습의 나로 만들어서 뭐 낭만적인 이성 교제도 하고 네네네. 남성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정서적인 충족도 얻고 뭐 경제적인 도움도 받고 이런 것이 내 권리고 내 이익이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익이 예. 완전 다르다라는 다른 거죠. 말씀이시구나. 예, 그런 예. 페미니스트가 있는가 하면 네. 이 여성은 그런 낭만적인 이성관계에 복무하는 것 자체는 네가 착각하고 있는 이익이라는 그건 거죠. 네 착각이고. 예, 결론은 그것은 여성의 이익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안에서도 충돌하다 보니까 그건 여성이 해야 될 고민이 아니야. 답을 그거는. 낼 수가 네. 없는 거예요. 진정한 여성의 이익을 구별할 수 있는 건 누구냐? 바로 페미니스트죠. 근데 내 스스로 다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가 굉장히 급증했어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나 여성의 이익에 대한 규정이 다르겠습니까? 벨룩스라는 흑인 페미니스트가 있어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라는 책에서 흑인 여성 페미니스트로서 자기가 느낀 것들, 여성 안에서 여성이 얼마나 다른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 흑인 여성 대 백인 여성 페미니스트, 백인 남성과 흑인 여성 페미니스트, 흑인 남성과 백인 남성 페미니스트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한 여성이라는 범주로 묶을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이질적인 요소가 있죠. 네네네. 그런데 그 안에서 각각 개별 여성들의 이익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욕망도 다르고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한 가지로 예, 규정을 합니까? 외모, 성격, 재산, 인종, 국가, 나이 모든 것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성들을 단일한 하나의 이익에 복무해야 된다고 규정하니까 애초에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이익을 타인이 규정하는 운동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권리의 단위는 개인이에요. 그렇지. 그것을 간과한 여러 이즘들이 그동안 어떤 실패를 겪어왔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네네. 노동자라고 해서 노동계급 안에서 다 같은 욕구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을 상실한 집단주의 운동이 가져올 수 있는 혼란을 지금 탈코르세 운동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을 좀 붙여보자면 얼마 전에 이제 방송에서 뭐 그런 단어가 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뭐 예. 플러스 모델이라는 개념이더라고요. 플러스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 모델들이 너무 이제 마르고 그다음에 뭐 거식증도 걸릴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들게 모델 생활을 한다. 그래서 우리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네. 플러스 모델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방송에서 나와서 단어도 규정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 저런 발상 좋다. 너무 저렇게 마른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저런 여성도 있고 뭐 이제 그 바비 인형 모델 그 인형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평범한 여성도 나오고 뭐 이제 뭐 이렇게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니까 아니 그 모델들을 플러스 모델이라고 우리 부르지 마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 소리야 했더니 우리가 모델이고 쟤네가 마이너스 모델이다. 아. 뭐 이런 식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모델들의 노력은 적어도 폄하는 하지 말자라는 생각인데 이분들은 쟤네가 마이너스 모델이야 우리가 진짜 모델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건 결국에 뭐 이익 단체들의 뭐 이렇게 항변 뭐 약간 이런 그 거밖에 유명한 느껴지지 뷰티 않더라고요. 유튜버들이 네. 탈코르세 선언을 하면서 이제 화장을 지우고 나는 더 이상 예쁘려고 노력하지 않겠다. 네. 뭐 이런 유행이 좀 된 적이 있었어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탈코르셋을 한 그 최종 그 모델들이 아니라 탈코르셋을 한 선언하고 그걸 실행한 개인들의 모습이
그 남성 같은 거예요. 네. 머리를 짧게 치고 화장을 안 하고 풍덩한 옷을 입고 예. 이러니까 결국은 남성화된 거예요. 네. 그래서 놀리는 말로는 웃긴데?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게 남자였어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호주 국장 네. 그분도 이제 삭발을 하고 음. 풍덩한 티를 입고 화장을 안 하고 하니까 그냥 외모로 보면 남자로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탈코를 이렇게 개인들이 막 페미니즘 인형을 받아들이면서 이걸 시작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탈코한 분이 최근에 화제가 된 영상이 탈코해놓고 이제 고데기로 그 머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네. 나 이 모양을 내고 싶은데 그냥 자꾸 머리가 뻗치니까 내고 싶다니까 이제 고데기로 하고 이거 고데기 쓰는 건 탈코인가 아닌가 막 이러면서 계속 새롭네요. 탈코에 예. 대한 기준이 자신들도 모르네. 정립된 게 없으니까 예, 기준이 계속 없네요. 이런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우스운 일인데 네. 자신들로는 심각한 이런 현상이 계속 있는 거예요. 최근에 논란 중에 하나는 슬라임이라는 장난감을 약간 페미니스트였던 그 약간 좀 이렇게 뭐 유튜브가 만지는 거죠? 예. 가지고 노는 거를 방송했다가 또 탈코 진영에서 비판을 왜요? 받았어요. 왜요? 왜냐면 예. 지금은 코르셋이라는 의미가 외모로 한정되지 않았어요. 말한 대로 이제 가부장제 논리에 따라서 여성을 억압하는 모든 것이 코르셋의 범위로 넓어졌어요. 확장돼서 단순하게 옷이 아니에요. 옷 예. 외모가 아니라 그런 여성들이 여성이 기구 같은 약간 이런 그러니까 도구 이런 그런 것도 다 장난감을 네. 어린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네. 여성이 앉아서 천진하게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이려는 자체가 여성에 대한 그 이미지. 여성이 다 큰 어른 여성인데 아이처럼 천진해 보이고 싶어하고 귀여워 보이고 예, 싶어 하고. 그런 그것도 롤리타 그런 자체가 예, 태행적이어서 이것도 코르셋이다라는 비판을 또 이분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언론이 기사로 내면서 인터뷰를 해요. 또 그 여성 연구자한테. 그러니까 그 연구자가 그것을 코르셋이라고 규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슬라임 자체를 그렇지만 여성들에 대해서 남자들이 원하는 사회가 원하는 그런 천진난만한 이미지를 아이로 태행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긍정하는 거는 코르셋이다.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정말 갈 길이 멀다. 예, 그런 갈 길이 정도로 멀어. 이- 아이고. 아니 본인들도 규정을 잘 못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거는 답을 찾을 네. 수 없는 운동이라고 한 게 그런 거예요. 페미니즘 안에서 이것은 누가 더 세를 얻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네. 이 주장, 그 여성이 스스로 자기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탈코다. 그렇죠. 혹은 아니다. 당신조차도 다 그것은 코르셋에 갇혀 있는 거다 하는 두 논리가 계속 누가 더 세를 얻느냐의 결론일 뿐이지 네.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이 운동은. 아니 저 김명민 씨도 아이 셋을 키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어렸을 때 보면 뭐 지금 자제분이 이제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들 둘, 아들들 딸 딸 하나? 하나. 예. 그럼 다 보셨겠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가 자라나면서 또 여자 아이는 뭐 여자아이가 좋아하는 성향이 있었고 남자아이도 남자아이가 좋아하는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에게 너는 치마만 입고 너는 분홍색만 좋아해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 그 남자는 너는 로보트를 좋아해야 되고 너는 파란색을 좋아해야 돼. 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아이들의 자율적인 그냥 선택에 맡겨요. 예. 그 제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니까. 그 애들 선택을 하면은 진짜 여자의 아이들이 치마를 좋아하고 약간 그런 소꿉놀이를 좋아하더라고요. 분홍색을 좋아하고. 예. 근데 그거를 아니야. 너는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 너는 저거 남자들도 예. 좋아하는 걸 좋아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들의 자유선택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제 예. 그 뭐 여성성이 따로 있고 남성성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네. 제 셋째가 이제 아들인데 네. 위에 누나잖아요. 네. 누나가 이제 연기 잘하는 아들, 프리파라라고 눈물 연기 잘하는. 프리파라라고 네. 아세요? 프리파가 뭐예요? 프리파라라고 하여튼 있어 뭐 애들 뭐 팬시 아, 애들의 장난감 뭐 같은데요? 인형 같은 거 캐릭터가 있는데 네. 그 누나가 그걸 좋아하니까 이거 남자인데 얘도 좋아해요? 이것도 좋아해. 네. 그러니까요. 그 아이에 따른 성향에 따른 그게 좋아함을 예, 뭐 그게 이렇게 맞는 거지. 그게 뭐 예, 이렇게 타고난 나쁜 거라고 얘기하면 성차에 어떡해요. 대해서 네. 페미니스트들은 진화론에 어쨌든 되게 적대적이에요. 진화론에서는 남성이 남성성이라는
기질, 또 여성에게 여성성이라는 기질, 그것들이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발현되는가 이런 걸 연구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생물학적인 성차, 이것에 대해서 페미니스트들은 그거는 사회화된 성이지 원래 그렇지 않다라는 이론을 그러니까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반대하고 진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절대적으로 성별 환원주의가 페미니즘 안에서 작동하는 경우에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 가부장제 논리가 바로 그거예요. 여성 억압의 또 그 기제는 공기와 같아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게 훨씬 많다. 아하, 예, 네. 그래서 입증할 수는 없는데 계속 있는 거예요. 하여튼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철폐라는 상을 제시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좀 가장 답답한데 그래서 도대체 가부장제가 철폐됐다고 하는 상태란 어떤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답을 하는 페미니스트를 못 봤어요. 예. 뭐냐면 가부장제가 철폐된 사회의 상을 좀 얘기를 해달라. 네네. 그러면 명시적으로 모든 직장에서 남성 여성이 동수로 일하고 뭐 이러면 된 건가? 뭔가 상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계속 있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철폐되지 않았으면 여전히 성차별 사회고 여성은 억압돼 있고 여성은 피해자고 이걸 반복하니까 끝나지 않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완결될 수 없는 운동.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탈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네. 가부장제라는 그 페미니즘 이론을 얘기했는데 여적여에 이희진 씨 사례, 강은비 씨 사례도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가 얘기를 못했죠. 네. 그 아프리카 TV에서 예, 말했던 거죠. TV에서 내가 페미니즘 잘 모르는데 그 페미니스트들에 대해서 되게 솔직하게 비판하는 얘기했더라고요. 얘기를 예. 약간 했다가 또 맹폭격을 받았어요. 근데 강은비 씨는 자기가 연예계 생활하면서 겪은 미투도 했거든요. 네네네. 나중에 뭐 염산태를 하겠다는 등 뭐 이런 아이고야, 협박들을 하고 그래서 뭐 또 고소하겠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왜 강은비, 김민희, 이희은 이런 사례들만 얘기하느냐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페미니스트를 선언하거나 페미니즘의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 공격받는 유명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정유미 씨도 예. 있고. 그런데 예. 그 사례들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언론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네. 예. 우리가 어쩌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 기울어짐을 조금 바로잡으려는 의미에서 그런 기사들은 너무 많고 이미 언론에서 보도하니까 특히 진보 매체들이 이게 저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예, 진짜. 이런 예. 사례들을 꺼내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분들의 의미는 되게 축소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가진 자기 소신껏 얘기하고 특히 여성이면서 자기 주체적으로 사는 가진 여성들에게 굉장히 여성이 여성을 공격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실제로 여성의 적은 여성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례가 있어요. 뭐냐면 목이 메이시나 봐요. 그리드걸이 실제로 퇴출됐어요. 페미니스트들의 요구에 의해서. F1에서 예, 그 예, 이제 뭐 티켓 들고 1라운드, 2라운드 뭐 약간 이거 그 라운드 거리고 예. F1이라는 자동차 아, 경주 세계적인 그리드걸. 예, 거기에 알죠, 경기 알죠. 전에 예. 이제 차에서 그리드걸들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그리드걸들이 퇴출됐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또 다른 어떤 게임인데 하여튼 그 게임에서 그 게임을 안내하는 또 여성 워크 무슨 걸인데 그 걸들도 이제 폐지하겠다고 했고 그 점점 코스프레 하는 더, 거거든요. 예, 게임 그 라운드 나오는 캐릭터. 걸이나 예. 레이싱 걸이나 레이싱 뭐, 모델. 예, 레이싱 모델이나 뭐 이제 확장되면 치어리더도 있겠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성들의 일자리를 페미니스트들이 실제로 뺏고 있는 거죠.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게 제가 여성학과 억압에 대해서 우리가 성평등 얘기할 때 네. 고용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여성들이 실제 가지고 만드는군요. 있는 일자리를 예, 잃고 뺏는군요. 있는 거죠. 예. 그 여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 그러네요. 예. 참 이게 아이러니하네요. 그것을 근데 이 네. 여성들은 그 여성들의 직종 자체가 코르셋이기 때문에 가부장제에 복무하기 때문에 없어져야 될 일이라고 얘기해요. 네네.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 일자리를 뺏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다음 시간에 좀 해보려고 해요. 실제로 일단은, 예,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이제 레이싱 모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모토쇼가 다 없어졌대요. 아이고 이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설 자리를 잃은 거예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 출사라고 해서 출장 사진이라고 가지고 뭐 네. 이렇게 모델 해주고 이제 어느 정도의 거마비를 받는 네. 그거를 이제 아르바이트로 하더라고요. 그것도 없어졌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무슨 일자리들이 약간 그런
뭐랄까요, 좀 본인의 이렇게 외모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네. 일자리들이 하나둘 없어져가고 있다고 해서 네, 좀 많이 그래서 좀 여기는 괴로워하더라고요. 성상품화 논란이 늘 아이고 따라오는데 그래서 성상품화, 이희은 네. 사장님이 그렇게 고초를 겪으셨구나. 한번 모시죠. 그냥 예, 예. 또 기회 되면 한번 꼭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좀 의미 있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의 이제 그렇습니다. 기준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무슨 기준을 무슨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물음은 왠지 모르게 진짜 좀 설득력이 있고 저도 네. 좀 궁금해요. 네. 그냥 그분들 자체에서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을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음. 먼저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차라리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근데 그 얘기를 가부장제 하고 이론에 대해서 네. 페미니즘 안에서 서로 뭐 내부 비판이나 논쟁이 잘 없어요. 네네. 그 없고 현상으로 그런 운동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니까 네. 깊이 있는 얘기가 있다기보다 계속 코르셋 범주를 넓혀서 음. 이걸 확장하려는 사람들과 그 안에서 여성 전체로 보면 단결해야 하지만 네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이제 목소리 계속 갈등하면서 새싸움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어쨌든 저 오늘 김민희 씨 이야기를 좀 처음에 다뤄봤는데 네. 이렇게 좀 연예계에서도 본인의 생각을 소신껏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그건 들고 사실 소신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 그냥 뭐 생각을 얘기한 거죠. 그냥 있는 예. 그대로 자기 답을 한 건데. 근데 한 번만 더 예. 생각했어도 그렇게 꾸며낼 수는 있는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자기의 소신, 자기의 생각을 얘기했다는 것 뭐 자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네. 거를 그렇죠. 비난하면 그러니까 생각을 이야기했다고 억압하는 이런 상황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 이선옥 작가님 그리고 황현희 씨저 네. 김용민이가 오늘도 함께한 우먼스 플레이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